이승만 대통령의 1958년 희호 한번 보겠습니다. 언론과 군대의 힘은 반드시 정의를 위해 쓰인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적이 없다. 언론과 군대의 힘이 정의를 위해 쓰인다면 두려워할 적이 없다. 195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멋진 희호를 쓰셨는데, 여러분 지금 필히 언론이, 필력이, 병력이 정의를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 언론은 아무도 부정선거는커녕 선거 부실 관리조차도 취재를 안 합니다. 중국 돈 없으면, 정부 돈 없으면 운영을 못 하나 봐요. 언론이 없어진 거죠. 이 나라 국방부 장관이 6.25 전쟁이 누구 잘못인지를 말을 못해요. 국방부가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시 이승만이란 인물로 돌아가는 긴 장도를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뒷산에 항윤길이라는 16세기 문신, 관리, 외교가 일본에 다녀와서 일본이 곧 우리나라를 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던 오사카 성을 보고서 너무 깜짝 놀라서 빨리 군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항윤길 묘가 있어요. 항의정승의 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이 항윤길 묘 근처를 이렇게 산책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윤길 묘는 지금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옆에 군부대가 있는데 그 군부대 너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슨 군사는 군사야, 뭐가 걱정이야 라고 해서 안 올 거다, 임진왜란 같은 거 안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했던 김성일 묘는 지금 반듯하잖아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정말 이 지상에 꿈을 두고 이 지상에서 뭔가 인정받으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100년이 지나도 지금 묘를 파겠다고 하지 않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었던 정병국이 이승만을 지우자고 하지 않나.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지우겠다고 하지 않나. 헌법을 지우겠다고 하지 않나. 애국가를 고치겠다고 하지 않나. 야, 정말 뭐 엄청난, 말 그대로 애미도 모르는 후레자식의 시대를 지금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화가 나요. 야, 이렇게 자꾸 화가 나는 것, 이건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성경책 중에 민수기를 참 좋아해요. 민수기는 보통 잘 안 읽는 성경인데요. 저는 민수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희 조카한테 가끔 장난을 쳐요. 아주 어릴 때 이모가 이거 맞추면, 퀴즈 내서 맞추면 이렇게 선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음 중 사람 이름이 아닌 것은, 그렇게 이렇게 물어볼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1번 뭐 이렇게 느헤미야, 예레미야, 뭐 민수기, 그리고 말라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조카가 말라기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근데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고 민수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죠. 민수란 이름이 그 유대인들 속에 있었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있지만, 민수기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numbers잖아요. 넘버, 수. 그냥 백성의 수죠. 그래서 성경에 모세 오경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냥 사람의 수, numbers, 그냥 사람의 수,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민수기를 볼 때마다 참 의아해해요. 12장과 20장을 참 열심히 읽어요, 저는. 야, 왜 모세가 혼이 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 모세가 혼날 일이 아니야. 뭐 물 주고 뭐 고기 주고 계속 했는데도 계속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혼날 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혼날 일인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혼내지?
제가 그런 질문을 속으로 한 10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무리바에서 물을 줄 때도 이렇게 2번 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를 냈다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혼이 나잖아요. 제가 계속 이 장면을 보고 왜 모세가 혼이 나지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그 민수기가 참 좋은 것은 제가 바로 그 민수 넘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여성은 그 넘버에도 안 들어갔다 그래요. 이름도 없고 뭐 나이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런 그냥 숫자로만 존재하고 심지어 수도 없었을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리더로 세운 모세보다 그냥 그 넘버 1, 2, 3, 4, 5, 뭐 400만 이렇게 그 숫자로 존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심성을 알고 계시구나. 그 사람들이 그 광야를 헤맬 때 얼마나 고통받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들의 불만도 불평도 다 듣고 계셨나? 이런 생각 때문에 신앙심이 생겨요, 제가. 민수기를 영어로 이렇게 별명을 부를 때 불평하는, 그럼블링 바이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블링, 계속 불평하는, 그 불평하는 책이에요. 그럼블링 북이에요. 불평하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계속 불평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나의 추억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돼서 저한테 참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제 인생 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꼭 이 책을 말하거든요. 이승만의 삶과 꿈. 지금 이승만의 생애와 건국 비전이라는 책으로 또 더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저는 이승만의 삶과 꿈이라는 이 책을 항상 제 인생 책으로 소개를 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소개하거든요. 저는 이승만의 삶과 꿈 이 책을 다 봤을 때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떨렸어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만큼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은 날을 기점으로 전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마음속 깊이 나 너무 훌륭한 사람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겪는 불행이나 고난이 굉장히 상처가 돼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참 이분은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사실 우리 엄마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늘 그 말을 잘 하거든요. 우리 중에 우리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은 사실 없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게 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진정으로 이타적이고 진정으로 따뜻하고 이렇게 자비로웠어요. 너무 따뜻한 분이에요. 우리가 딸들이 많은데 딸들이 엄마한테 야단을 맞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예요. 너무나 선량하고 평생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노동하신 것 같아요. 늘 일하고.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를 봐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을 봐도 그렇고, 야, 너무 훌륭하게 살지 말자. 전 그런 결심을 했거든요. 제가 참 좀 웃기죠. 심지어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제가 나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오죽했으면 요나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심부름하다가 귀찮아서 중간에 이렇게 반대로 가다가 바다에 빠지는 그런 얘기, 요나서가 그런 얘기죠. 그러다 결국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와서 또 그 사명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요나 요나도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도 사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도 지금 일제시대인데 여러분한테 지금 저기 동경 가서 이러다가 망한다, 빨리 회개해라 이런 심부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주 가서 독립운동 하고 싶지 동경 가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나가 그거 하기 싫어서 도망간 거거든요.
니느웨로 가라.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든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딱 이 정도다. 나는 이 정도다. 난 요나 선지자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요나서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그 니느웨에 가서 너네들 이렇게 하다간 천벌받아. 빨리 회개해. 라고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 반성을 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요나가 나 차라리 죽겠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불평을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박능쿨을 주거든요. 박능 따뜻하게 야 좀 이렇게 시켜라. 그래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그 박능쿨을 또 태우거든요. 또 시들게 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막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뿐만 아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 사람이 12만이나 저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요나서 내용이 이게 전부예요. 아주 짧고 저는 요나서를 계속 봤었어요. 왜냐하면은 야 내가 요나 선지자만큼은 훌륭해질 수 있을까? 끝까지 어쨌든 사명은 끝냈잖아요. 중간에 잠깐 이렇게 헤맸지만 어쨌든 사명을 끝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서 야 어떻게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를 한반도에서 할 생각을 하지? 요즘엔 더 자주 물어봅니다. 1948년에 어떻게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하지? 그런 헌법을 만들지? 야 이건 뭐 거의 죽겠다는 것 아닌가? 요즘에 매일 그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좀 지나친 모험이다. 김일성처럼 했어야지 자식 낳고 뭐 자식들에게 권력도 물려주고 돈도 물려주고 했을 텐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이 분단 대한민국에서 만들 수가 있나. 저는 지금 이 나라가 이승만에게 가는 정말 장도에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석 씨 정말 국정원장 되실 수도 있겠네요. 국정원장 돼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국정원장 돼서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는 것입니까? 국정원을 없애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늘 주장했던 것이 국정원 없애자, 국가보안법 없애자. 그런데 무슨 양심으로 국정원장이 되겠다는 건가요? 여러분 그 양심 없는 당신들이 권력을 갖고 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거인인지 너무 위대해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인지 이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이제 이승만이죠. 김일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승만으로 가는 먼 길에 지금 대한민국이 나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승만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이제 대한민국도 전부 김일성 동상을 만들게 되겠네요. 그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훌륭한 사람이 안 되고 싶어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승만 대통령처럼 훌륭한 사람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 때문이에요. 지금 밖에서 여러분 좀 음악이 들리는데 요즘에 우리 그 VON의 이 음향 상태 때문에 불만을 말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러면 불만을 말하거나 그러면 막 혼을 내요, 혼을. 저희 VON에서 여러분 왜 이렇게 스튜디오도 마련하지 않고 왜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는 얘기도 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20년 동안 겪어봤을 때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순전히 나라를 생각해서 돈을 내고 그런 분들 없었어요. 지금 저희 부유인 같은 경우는 통장을 열어보면 매일 몇 분에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어떤 분은 더 많이 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늘 돈을 보내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는 그분들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정말 큰 돈을 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소리 없이 지원하는 분이 몇 분 있지만 5분이 넘지는 않았어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기분 좋게 이렇게 저희한테 지원하신 분이 절대 100만 원 이상이 5명이 넘지 않았다. 저희 그 이사들 빼고는. 그게 팩트입니다. 저희가 운영해 나가는 것은 10,000원, 20,000원, 5,000원도 있고 심지어 2,000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3년째 VON을 같이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이런 큰 돈을 가진 사람에게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 이 나라를 자유 없는 나라로 만드는데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애햄탈털하는 양반 같은 우익들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이름 없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건설하고 하는 기껏 10,000원, 20,000원 밖에 못 내시는 분들, 그분들의 나라예요. 제가 도네이션을 막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이런 스튜디오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돈 낸 사람들 뭔가 바라는 거, 끝도 없이 바라는 거 계속 보아왔어요. 제가 이 불평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밖에서 너무 큰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또 불평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역정을 내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VOA는 3사람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장비 다루시는 분 한 분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하고 그리고 사무를 보는 한 분, 셋이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4명이서 만들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게 펀드레이징 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순수한 애국심으로 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다친 거예요. 지난 겨울에 저희가 좀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10만 원, 100만 원도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그렇지만 많지는 않아요. 소수예요, 지금도.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규모를 더 줄이고 월급도 더 줄이고 그냥 진정한 하트, 진정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나라가 정말로 공산화될까 봐, 이 나라가 정말 북한처럼 될까 봐, 중국처럼 될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랑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면, 근데 그 마음으로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20년 이상 북한 인권 운동을 했지만 기업에서 10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전 정부에게도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제 자존심이 그래요. 순수하지 못한 조정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난 20년 제가 원하는, 제가 목표하는 것을 다 달성했어요. 제가 만약 이승만 대통령처럼 쓰임을 받으면 무엇을 쓰임을 받아야 됐을까라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한때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고 최소한의 자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1997년에.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저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난하지 않았어요.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1997년부터 지금 23년째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 이름을 드러내지 않겠다. 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겠다. 북한 인권 운동 한 것 가지고 뭐 권세를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이런 거 절대 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제가 북한 인권 운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맥시멈이 뭔가, 맥스가 뭔가. 그것은 북한이 반인도 범죄자, 침략 범죄자, 그리고 전쟁 범죄자, 이런 국제법상 가장 큰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되는 것, 그것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를 했고 교수를 했고 그리고 북한 국제인권법을 공부했고 국제인권법을 미국에서 공부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을 다 했고 그리고 유엔에 갔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단체를 만들었어요. 조용히.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는 전시회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획을 했고요. 조용한 물결 이런 거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이 나라에서 주사파 정권이 등장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1997년에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기도하고 199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학가에 있는 종북 세력을 없애겠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하자마자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1980년대 한국 주사파 대부, 주사파 각 대학의 지도자들을 다 인터뷰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제가 요즘 많이 다루었던 강철 김영환이에요. 그리고 하태경 등등. 그래서 저는 1999년에 이미 주사파가 어떻게 움직일지 다 알고 있었어요. 강철 김영환 씨 그 그룹이 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전향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킬 것이다. 단지 우리의 주체사상은 김정일 주체사상이 아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니다. 황장엽 주체사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는 공산주의는 지키겠다. 김일성 수령 절대주의는 버리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말이 전향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전향이 아닙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이 길어질까봐 여러 가지 얘기를 못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북한이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 침략 범죄, 그리고 전쟁 범죄로 유엔이 규정하는 거기까지를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이 나라에 주사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사람들을 모두 반인도 범죄 협력자로
규정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여정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이 주사파 정권이 벌벌 떨고 있어요. 김정은, 김정일 다 반인도 범죄자로 국제법상 다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이 정권은 이미 협력자입니다. 나치 협력자입니다. 크메르 루즈 협력자예요. 이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협력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현실을 보는 게 많이 슬퍼요. 예전에는 북한 인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주사파 정권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매일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자유의 나라에서 이 자유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이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제 이웃이잖아요. 매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길거리에서도 만나잖아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국 사람이 김일성 가족을 칭찬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왜 1000만 이상 가족이 가족을 못 만나고 있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백만이 죽었어요. 전쟁으로 수백만이 죽었어요. 그런 김일성 가족을 자신들이 신이라고 절대자라고 혼자만 존엄하다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미 야만과 감기에 빠졌죠. 이승만 대통령과 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추억은 제가 어느 날 이승만의 삶과 꿈이라는 책을 읽었고 제가 그 책을 들고 포항에 있는 한 대학으로 갔어요. 거기서 국제법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파트타임 교수가 됐어요. 제가 그 수업을 지성과 현실이라는 수업을 2005년에 만들 때 제 수업 16주 수업 중에 3번은 이승만을 가르쳤어요. 제가 직접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연세대학에 계셨던 유영익 교수님을 초대했어요. 나중에 이분은 국사 편찬위원장이 되셨죠. 그리고 이승만의 삶과 꿈 이 책은 유영익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분이 이승만의 생애와 건국 비전이라는 책으로 이 책을 업데이트 하셨는데요. 유영익 교수님과 제가 조인트로 지성과 현실이라는 강의를 계속했어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제가 대학에서 이 책을 만들고 이 책을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승만의 삶과 꿈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승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극우라고 그래요. 극우. 제가 왜 극우인가요? 대한민국을 만든 분을 조명해야죠. 저는 지금 이승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집을 이제 짓겠다고 설계도를 딱 펼쳤는데 집을 완성하지 않았다고 매일 와서 깽판 치는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도를 펼치고 나서 집을 지을 때는 시간이 걸리죠. 돈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근사한 집을 짓겠다. 자유민주주의란 나라를 만들겠다.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설계도를 펼쳤는데 그 설계도가 완성이 안 됐다고 늘 갖고 와서 이렇게 깽판을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깽판을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